안녕하세요. 부동산입니다. 혹시 저 부동산 블로그 아시나요? 이제 부동산 카페도 있고 부동산 블로그도 있는데, 블로그는 제가 10년 넘게 굉장히 오랫동안 그냥 제 일상도 기록하고 부동산 얘기도 이제 기록하고 해놨던, 이제 계속 이렇게 운영해온 블로그가 하나 있고요. 이제 뭐 부동산 스터디 카페는 워낙 잘 아시니까 이렇게 있는데, 이제 블로그에다가 이제 재개발이든 아니면 이제 부동산 관련된 글을 간간히 써오고 있는데요. 제가 이 블로그에 글을 써주시는 내용, 댓글이라든가 쪽지라든가 이런 건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근데 죄송하지만 제가 쪽지라든가 메일이라든가 또는 별도로 연락 주시는 분들에 대해서 회신은 거의 해드리지 않습니다. 해드리지 않는 이유는 일단 너무 많이 와요. 그래서 제가 일일이, 그리고 제가 잘 아는 부분도 아니고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문의를 해주시는 내용들이 너무 많아서 사실은 뭐 의견을 전해드리더라는가, 좀 제 개인적으로 되게 부담스러운 질문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냥 어느 순간부터는 전혀 답변을 해드리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내주시지 않는 게 제일 좋고요. 그러니까 답변이 없더라도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또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 질문을 하세요. 이거 어때요? 그러면 제 의견을 물어보신 거잖아요. 근데 저는 약간 좀 별로인 것 같습니다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화를 내세요. 물어봤는데. 제 의견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질문하시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 되게 많아요. 저한테 좋다는 얘기를 듣고 싶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나한테 동조를 해달라.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는 하나도 얻는 게 없는데, 이제 그것 때문에 되게 불쾌하다 이런 피드백도 받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쌓이다 보니까 어떤 이런 회신이 없는, 뭐 그렇게 돼 버렸습니다. 뭐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답변을 드리지 않는 점은 죄송합니다. 죄송하지만 저도 제 생업이 있고 제가 해야 되는 일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일이 다 응대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전혀 응대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만 뭐 차별하고 그런 거 없으니까 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 영상을 지금 찍느냐? 네, 질문 오는 것들 중에서 간혹 이런 거는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알면 좋을 만한 내용인데 내가 간과하고 있었구나, 그런 싶은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좀 알릴 수 있을 만한 내용들 같은 경우는 또 소개를 해보려고 그래요. 물론 이제 별도의 블로그에다가 글을 써서 소개하기도 하지만, 또 영상 통해서 소개하면 그것도 또 이렇게 개인 교습 받는 것 같고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툴을 조금 활용해서 좀 정보를 얻는 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처음 소개하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 질문을 어떤 분이 이제 비밀 댓글로 해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자기가 재개발 공부를 되게 하고 싶은데, 이제 저는 부동산 관련해서 뭐 어디 뉴타운 관련된 자료들 이렇게 그림 포함돼서 막 올려주고, 또는 구역에 대한 정보도 막 올려주는데, 그 자료를 대체 부동산님은 어디서 얻고 계신가요? 이런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이렇게 어떻게 물고기 잡는 법에 대한 얘기인데, 이거는 다른 분들한테도 알려드리는 게 맞겠다 싶어서 제가 지금 영상을 통해서 한번 소개를 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해 주신 내용은 이겁니다. 공부하다가 궁금한 게 있어서 저도 찾아보려 했는데 잘 못 찾겠어요. 아현 뉴타운이나 용두 6구역을 좀 공부하려 하는데 어떻게 찾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고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블로그에다가 쭉 내용을 썼어요. 자, 이 블로그로 오셔서 이 재개발 구역에 대한 정보를 어디서 얻나요? 이 글을 통해서, 블로그를 통해서 보셔도 되고요. 우리는 유튜브 세대니까 유튜브 이 영상만 보셔도 됩니다. 제가 지금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자, 이게 2008년에 제가 서울시 뉴타운 균형발전 촉진지구 지정 현황이라 그래서 서울시에 있는 1차, 2차, 3차 뉴타운, 그 다음에 두 개의 균형발전 촉진지구 지정해놓은 지도를 바탕으로 그 당시에 2008년도에 각 뉴타운 홈페이지, 그 다음에 그 추진 형태 재정비 촉진지구냐 아니냐, 이제 당시 기준이에요. 이후에 이제 많이 변경이 됐으니까. 그 다음에 뉴타운 기본계획 수립된 거, 재정비 촉진계획이 수립됐으면 재정비 촉진계획의 링크까지 해서 다 만들어 놨던 자료예요. 이 계속 업데이트를 제가 했었거든요. 수정을 계속 해가면서 했는데,
보시면 이거 누르면 지금 이 링크를 누르잖아요. 그러면 한 개도 연결이 안 돼요. 왜냐하면 다 없어졌어요. 10년이 지나는 과정에서 다 없어졌어요. 이게 왜 없어지냐 하면 이게 보니까 그래요. 이게 부서들도 많이 바뀌고요. 담당자들도 많이 바뀌고, 우리나라 민선제도잖아요. 구청장 바뀌고 하면서 기존에 있던 담당하던 직원들 이런 게 바뀌거나 또는 홈페이지도 싹 리뉴얼해버리고 그러면서 이게 싹 없어집니다. 그리고 특히 재개발 재건축 관련해서는, 특히 재개발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재개발 쪽에 돈을 많이 안 쓰다 보니까 부서들이 이렇게 좀 분해되고 뭐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런 자료들이 뭐 자료실에 이렇게 잘 보관이 되어 있어서 다운만 받을 수 있도록 해줘도 좋은데, 이걸 사실 이제 서울시에서 해줘도 되고, 왜냐하면 뉴타운 사업은 서울시 사업이었으니까요. 근데 이제 그런 부서들은 사실 다 없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자료들을 지금 와선 찾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관심 있는 지역들은 이 공람할 때, 재정비 촉진계획 공람하고 할 때 그때 다 다운받았어요. 그리고 부서 나중에 찾아서 부서나 이런 게 살아있을 때 그때 자료들을 보관해 놓은 것들 정도를 가지고 지금 사실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자료가 옛날 자료긴 하지만, 물론 이 재정비 촉진 계획이나 이런 건 계속 변경이 되어 왔기 때문에 과거 수립했을 때 뭐 2005년도, 6년도, 8년도 이때 수립했을 때 내용하고 지금의 내용은 좀 변화되어 있지만, 일단 만들어졌을 때 내용부터 이후에 변화된 내용들은 각자 좀 수정해 가서 하면서 보면 되니까, 제가 좀 시간이 되는 대로 이 자료들은 정리를 해서 제가 갖고 있는 자료들은 좀 블로그나 카페에다가 올려드리는 게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조금 보완을 해보도록 할게요. 즉 다시 말해서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 뉴타운에 대한 계획 이런 것들은 어디서 받아보냐, 그때그때 자료를 미리 챙겨놓지 않으면 충분히 좀 인터넷 통해서는 자료를 확보하기가 만만치가 않다. 그만큼 마이너한 정보다.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그러면 재개발 구역에 대한 얘기들은 어떻게 정보를 얻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께서 용두 6구역을 공부해 보려고 한다 그랬어요. 그럼 용두 6구역을 한번 좀 볼게요. 자, 네이버에서 클린업 시스템이라고 검색을 하세요. 검색해서 검색을 딱 하시면 이렇게 재개발 재건축 클린업 시스템이라고 나옵니다. 요거를 딱 누르시면 돼요. cleanup.서울.go.kr 요걸 딱 누르시면 이렇게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클린업 시스템이 뜹니다. 여기 보시면 뭐 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은 요거 딱 가시면 됩니다. 여기 지도 보이시죠? 이분이 원하신 게 뭐였냐면 용두 6구역을 공부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용두 6구역은 동대문구입니다. 그래서 동대문구를 딱 누르세요. 그러면 동대문구의 구가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뭐 사업 구분도 있고 운영 구분도 있고 뭐 이렇게 막 나눌 수가 있는데, 일단 지금 여기선 용두동 보이니까 용두동 딱 찍어 볼게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지금 화면이 바뀌면서 동대문구에 있는, 용두동에 있는 정비구역들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래서 추진 주체 구성 전이 하나도 없고, 그 다음 추진위원회 상태가 2개, 조합 상태가 3개, 이런 식으로 나오죠. 지금 용두 보다 보니까 용두 6구역 도시환경 정비사업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가 있네요. 여기는 지금 추진위원회 상태고 보니까 일시 중단되어 있으니까 여기가 좀 뭔가 사업 추진이 뭐가 안 됐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좀 눌러볼게요. 자, 이렇게 용두 6구역 도시환경 정비사업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가 나왔고요. 안내, 인사말, 2000년 2월 도시환경 정비사업 뭐 인사말이고, 여기서 조합 추진위를 찾아가는 데인데 뭐 자료가 없어요. 보니까 사업 현황을 보면 사업 개요는 이제 재개발 사업에 대해서 뭐 용적률이라든가 기본적으로 추진되는 어떤 이 기본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을 나오는 건데요. 토지 등 소유자가 19명, 준주거지요. 이거 있는데 내용이 뭔가 부실합니다. 원래 이제 여기는 15층, 지상 15층, 지하 4층 규모로 지으려고 뭐 했나봐요. 처음에 정비구역 지정할 때. 위치도도 없어요.
조감도는 있네요. 뭐 이런 식으로 짓는 건가 본데, 용도 6구역 어딜까? 일단 내용을 조금 클린업 상태에서는 좀 많이 확인하기 어려운 구역이네요. 그래서 자료가 없나 싶어서 이제 다시 돌아가 봤는데, 보니까 우리가 지금 본 건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질문하신 데는 여기가 아니고요. 여기 밑에 보니까 용두 6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 조합이라고 있어요. 이분이 궁금해하셨던 건 이건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기를 누르면, 그러니까 여기가 사업 단계는 사업 시행 인가까지 받았고, 조합이 설립돼서 사업 시행 인가까지 받았고, 자료들을 좀 충실하게 올려주고 있는 데 같아요. 그래서 여기를 눌러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용두 6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 조합, 이렇게 있네요. 그래서 조합 안내 보면 조합장님이 이렇게 이제 인사말, 우리 열심히 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사업 잘하고 있어요. 이제 이렇게 인사말 하는 거는 뭐 조합원들에 대해서 하는 말이기도 하고, 또는 이제 투자하려는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도 하고 그렇겠죠. 존경하는 조합원 여러분들, 조합원들한테, 이 조합장은 거의 정치인과 유사해서 이렇게 조합원들의 표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항상 이런 자세를 취합니다. 찾아오시는 길, 여기는 이제 조합 위치를 안내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재개발 조합이나 업무 관련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 이렇게 찾아가지고 조합에다 전화해서 물어보거나 하면 비교적 잘 알려주는 편입니다. 자, 사업 현황. 이제 사업 현황에 보시면 개요, 위치도, 조감도, 배치도, 평면도 등 있는데, 이제 요게 어떻게 보면 재개발 구역을 현장에 가보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밖에서 판단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되는 자료죠. 제가 이제 블로그에 정리해서 올릴 때도 보면 이 화면을 그대로 캡처해서 올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는 뭐 정비구역 면적, 조합원 숫자, 세입자 숫자가 얼마고, 땅의 용도, 토지 이용 계획상 용도가 2종 일반 주거 지역이고, 그럼 보통 이제 2종 일반 주거 지역이면 요새 재개발하면, 예전에는 2종 일반 주거 지역이 기준 용적률 190%에서 이제 기부 체납하고 하면 230% 선에서 보통 지었는데, 요새는 이제 2010년에 서울시에서 소형 평형에 뭐 공급한다 그래서 20평형대 지금 용적률 플러스 해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한 250% 이상 용적률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얼마 나왔는지? 이제 기존에 이거고, 건축 계획을 보면 용적률이 여기 226%로 나오네요. 이게 최종 용적률인지 어쩐 건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용적률 내용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여기 보면 아파트는 몇 세대를 짓느냐, 토지 이용 계획, 땅이 뭐 어떻게 될 거고, 아파트 대지 면적의 건축 면적 건폐율 24%로 지을 거고, 최고 21층 규모로 지을 거고, 그래서 짓는 숫자는 총 869세대를 분양, 조합원 및 일반 분양이 869세대가 들어갈 거고, 그 다음 임대아파트 재개발이니까 져야 되니까 179세대 져야 될 거고, 합치면 이게 뭐 1000 얼마 정도 되겠네요. 900에 1000세대 좀 넘겠구나. 뭐 이런 기본적인 사업 개요, 정비구역 지정 내용에 따른 사업 개요가 나오고요. 그다음 뭐 재개발 구역의 위치도, 용두 6구역이 위치하고 있는 위치도 설명되어 있고, 보면 이제 조감도 어떤 식으로 지을 건지, 건축사 사무소가 보여준 이제 그림, 이런 식으로 지어질 거다. 뭐 그다음 배치도, 단지 배치도, 이제 이렇게 조감도가 나온 게 몇 평이 어떻게 들어갈 거면 이제 이 조감도도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평면도는 이제 어느 정도 사업이 진행되는 단계에서만 공개가 되는데요. 이렇게 이제 평면도도 일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추진경과, 이 추진경과가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합니다. 재개발 공부할 때. 그래서 구역 지정은 언제 받았으며, 2008년 4월 10일에 정비구역 지정 변경고시라 그랬으니까 이때 처음 만든 건지 변경된 건지 자료상에서는 이때 구역 지정을 받은 게 맞나 보네요. 2008년에. 그리고 이제 9년에 변경했고, 추진위는 2006년에 승인받았고, 그 다음 조합은 언제 받았냐, 조합 설립은 2008년에 변경했고, 사업 추진을 꽤 오래 전부터 했었나 보네요. 그리고 과거에 2009년에 사업 시행 인가를 이미 받았다가
뭐 이제 9년 이후에 2010년 11년 이후에 금융위기 오고 나서 부동산 경기 안 좋아지면서 사업들이 많이 파행을 겪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2014년 구역수정 변경된 내용 가지고 사업시행 인가도 변경을 해서 2015년에 변경을 했나 봐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시공사 선정도 2006년에 했고요. 레미안 삼성물산에서 짓네요. 예, 그리고 철거 업체까지 거의 사업이 막바지 단계에 있는 사업장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 클린업 시스템만 보면 이 내용만 가지고도 어느 정도 사업이 추진되어 왔는지 이력을 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찾아봤으니까 한 군데만 더 찾아볼까요? 네, 뭐 어디 찾아볼까요? 구로 한번 찾아볼게요. 용산구, 예, 용산구를 눌러보면 용산구 안에 뭐 1번부터 쭉 30번까지 있죠. 예, 사업 방식이 재건축, 재개발, 도시환경 정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어요. 사업 방식을 재개발만 찾고 싶으면 주택 재개발만 V체크를 하고 검색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재개발 사업 방식으로 가는데 용산구 안에는 지금 9개의 구역이 있네요. 이 중에서 한남 재정비 1, 2, 5, 4, 3, 예, 5개, 청파 1구역, 그 다음 효창 6, 4, 5 이렇게 있네요. 예. 용산구는 재개발 구역이 이렇게 많은 편이 아닙니다. 그러면 용산구 안에 보면 이제 후암동 쪽 같은 경우에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거기는 기본 계획이 아직 없기 때문에 예, 이런 내용이 아직 지금 안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클린업에서 사실 볼 수 있는 거는 일단은 어느 정도 보시는 것처럼 발을 내디은 사업장까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을 내딛지 않으면 이런 계획이 어느 정도 서서 서울시에서 움직이는 게 있지 않은 지역들은 이 클린업 시스템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 부분이 조금 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죠. 자, 효창 5구역이 여러분 아시는 작년에 분양했었던 용산 롯데캐슬 센터포레입니다. 가보면 분양하기 전에 내가 이 아파트가 궁금하다. 뭐 올해 용산에 뭐 아파트 분양이 나온다고 하는데 궁금하다 그러면 이제 이 클린업 시스템에 오셔가지고 찾아보시면 돼요. 이렇게 예. 용산 효창 5구역 주택 재개발인데 조합원이 217명이고 세입자가 769명. 근데 어떻게 지을 거냐? 478세대 일반 주거지요. 예. 보면 아파트가 396세대, 임대 아파트가 82세대에서 478세대를 지을 거다. 사전에 와서 알았으면 이제 일반 분양이 그러면 여기가 조합원 수가 217명이니까 계산을 해보면 되죠. 일반 분양이 몇 개나 나올까? 언론에서 뭐 분양한답니다 얘기만 나와도 478 빼기 임대 아파트가 아까 몇 개였죠? 예. 임대 아파트가 82개 빼면 396개인데 이 중에서 조합원이 217명 빼기 217 하면 일반 분양이 179개 한 170, 80개 정도는 나오겠구나. 예,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어떻게 생긴지 궁금하다. 그러면 분양 전에 조감도 이런 모양으로 짓는구나. 이게 백범로인데 백범로 도로변에 상가동이 이렇게 있고 이 위에 아파트가 있고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형태로 짓는구나. 조감도도 볼 수 있고 단지 배치도도 보면 이렇게 이게 지금 보니까 노란색이 84 30평형대인데 이렇게 들어가고 20평형대가 5구인데 요쪽 동, 요쪽 동, 요쪽 동의 일부가 이렇게 있구나. 114제곱미터 40평형대인데 얘는 딱 한 라인밖에 없구나. 여기가 효창공원역이구나. 역 가까운 애는 이동이 좋구나. 뭐 이런 것들을 미리 조금 알아볼 수 있는 거죠. 평면도도 보고 싶다. 네, 그럼 여기 보면 이렇게 평면도들도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 클린업 시스템에 잘 정보를 올리는 조합들 같은 경우는 진짜 이것만 통해서도 조금 자료를 되게 충분히 확보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 조합들이 이 내용들을 이렇게 반영을 잘 안 해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까 봤던 용두 6구역도 정확하게 지금 최신 정보가 반영된 건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거는 한번 조금 그래서 교차 확인을 하는 게 좋습니다. 조합이랑 지금 이렇게 몇 세대 짓는 게 맞나요? 그러면 보통 얘기해 주세요. 지금 사업 시행인가 변경 중이라서 뭐 어떻게 바뀔 겁니다. 이런 내용들 얘기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고민해서 뭐
조합 아니더라도 구청에 이제 용도 6구역 담당하는 구청 담당자한테 전화를 물어보셔도 되고, 또는 미리 전화하시고 구청 찾아가 보셔도 되고요, 담당자를. 또는 또 현장에 있는 부동산 중개업소들이 아무래도 그 지역을 전문적으로 중개하니까, 부동산 가면, 그 재개발 구역을 전문으로 하는 부동산 가면 아무래도 소식 빠르게 얻을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쪽 통해서 얘기를 들으셔도 되고요. 재개발 구역에 대한 정보는 여러 가지 채널에서 오는 정보들을 종합해서 내가 비교적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면 되겠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용산 구를 찍어서 설명을 드렸지만, 원하는 궁금한 구들, 성북구에 뭐 재개발 구역이 어디 있을까 궁금하면 지금 클린업 시스템에서 해당 구를 이렇게 찍으셔서요 보시면 돼요. 사업이 조금 방식은 주택 재개발로 가고, 그래도 적어도 조합 설립은 돼서 사업 시행 인가 이후 가는 데들이 있는데 좋겠다 하면 찾아서 이렇게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럼 조합 상태의 재개발 구역들 쭉 33개가 있고, 그 다음 사업 단계를 아예 그냥 사업 시행 인가까지 받은 데를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렇게 검색을 누르시면 7개의 구역이 딱 나오잖아요. 사업 단계에 따라서. 이렇게 이 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자면, 장이 4구역. 이제 장이 4구역이 장인 뉴타운에서는 그래도 바로 석계역이 아니라 돌고지역. 예, 위쪽 있고, 석계역도 멀지 않죠. 예, 그래서 궁금하다. 그럼 이렇게 눌러주시면, 사업 개요 보시면 장이 4구역에 대한 내용들 이렇게 쭉 보실 수 있고요. 예, 조합원 수가 906명인데, 아파트는 몇 세대를 짓나 보니까 2536세대 임대가 484세대니까 이것만 합쳐도 한 2800세대 되네요. 그러면 조합원 수가 906명이니까 청산받는 조합원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거의 일반 분양이 몇 개예요? 한 1000몇백 개가 나오는 거죠. 되게 많이 나온 거죠. 조감도 끝내주죠. 네. 대단지 아파트, 또 장이 4구역 평지거든요. 이런 거 되게 좋아요. 위치도 보시면, 예, 여기가 지금 돌고지역, 석계역, 여기가 6구역이든가요? 예,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고. 클린업 시스템은 재개발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 정보를 얻는 어떤 채널로서 굉장히 유용한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활용하는 것처럼 보시고 많이 공부하는데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재개발 구역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정보를 얻는 방법, 물고기 잡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 클린업 시스템을 사용하는 방법을 조금 소개해봐 드렸습니다. 어떻게 도움이 되셨습니까? 예. 제가 블로그에 또 글로 쓰는 거랑 이렇게 실제 눌러보면서 같이 얘기하는 거랑 좀 느낌이 다를 것 같아서, 이런 영상으로 소개해드리는 건 확실히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런 팁들 있으면 다른 영상으로 조금 소개해봐 드릴게요. 자,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아시죠? 꼭 좀 부탁드리겠고요. 또 다른 영상으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부동산이었습니다.